혹시 죄수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나요? 공범 둘이 서로 믿고 입을 꾹 다물면 둘 다 가벼운 벌을 받지만 한 명이 먼저 배신하고 자백하면 그 사람만 풀려나는 게임 말이에요. 슬라이드 1. 아랍에미리트 57년 만에 오펙에서 나가기로 했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볼 경제연구소의 송나나입니다.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가 하나 떴어요.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무려 57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던 오펙이라는 모임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1967년 가입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해온 끈끈한 관계를 뒤로하고 2026년 5월부터는 이제 남남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 왜 이렇게 난리냐고요? 쉽게 말해서 60년 가까이 동네 쌀 가격을 꽉 잡고 있던 거대 상인 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장사 잘하고 논도 많은 핵심 멤버가 나 이제 내 방식대로 농사 지어서 내 맘대로 팔래 하고 짐을 싼 상황인 거죠. 아랍에미리트는 전 세계 기름의 9%나 차지하는 큰 손인데 이분이 조합의 규칙을 무시하고 혼자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중동 중심의 기름값 질서가 통째로 확 바뀔 수도 있답니다. 슬라이드 2. 왜 나가는 걸까요? 결국 돈 때문이에요. 아랍에미리트가 왜 이런 모험을 하는 걸까요? 이게 다 철저하게 계산이 끝난 일이거든요. 아랍에미리트는 미래를 위해서 무려 80조 원 넘는 돈을 들여서 최신식 기름 뽑는 기계를 다 갖춰놨어요. 그런데 오펙이라는 모임은 기름값을 비싸게 유지해야 하니까 다들 조금만 팔자고 약속을 하거든요. 아랍에미리트는 하루에 400만 배럴을 팔 준비가 다 됐는데 모임에서 너는 330만 배럴만 팔아 라고 하니까 매일 70만 배럴이나 되는 기름을 땅속에 그냥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따지면 1년에 25조 원이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죠. 세상에 25조 원이라니요. 게다가 요즘 전기차 시대로 변하고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나중에 기름값, 똥값 되기 전에 비쌀 때 하나라도 더 팔아서 현금을 챙겨야겠다는 조기 현금화 전략이 절실한 상황인 거죠. 슬라이드 3. 서로 못 믿는 눈치 싸움, 죄수의 딜레마. 세 번째 페이지는 조금 어려운 경제학 이야기인데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혹시 죄수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나요? 공범 둘이 서로 믿고 입을 꾹 다물면 둘 다 가벼운 벌을 받지만 한 명이 먼저 배신하고 자백하면 그 사람만 풀려나는 게임 말이에요. 기름 시장도 똑같아요. 다 같이 조금만 팔면 가격이 올라서 모두가 좋지만 한 나라가 몰래 혹은 대놓고 기름을 엄청나게 팔기 시작하면 그 나라만 매출이 폭발하겠죠? 반대로 끝까지 약속 지킨 나라는 손님 다 뺏기고 바보가 되는 거고요. 결국 서로 못 믿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 순 없지, 나도 더 팔 거야 하고 다 같이 기름을 쏟아내면 기름값이 뚝 떨어져서 다 같이 공멸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1985년이나 2020년에 기름값이 마이너스까지 가며 난리가 났던 것도 바로 이런 치킨 게임 때문이었답니다. 슬라이드 4. 지금 기름 시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현재 유가는 $100를 넘나들며 꽤 비싼 편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1억 배럴이 넘는 엄청난 양의 기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사실은 중동 국가들이 가격 조절을 하려고 일부러 안 뽑고 아껴둔 여유 물량이 400만 배럴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든 누군가 마음만 먹고 수도꼭지를 살짝 틀면 시장에 기름이 홍수처럼 넘쳐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지금 시장 사람들은
아랍에미리트가 나가는 걸 시작으로 이 댐이 무너지는 거 아냐? 하고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요. 댐에 물이 꽉 차 있는데 벽 한쪽에서 작은 균열이 생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균열이 댐 전체를 무너뜨릴지 아니면 적당히 물만 빼고 끝날지가 핵심입니다. 슬라이드 5.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4가지 미래 시나리오. 아랍에미리트가 나간다고 했으니 이제 4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어요. 첫째, 점진적 증산이에요. 아랍에미리트만 눈치 보면서 살살 기름을 더 파는 건데 확률이 40%로 제일 높아요. 유가는 완만하게 내려가겠죠? 둘째, 유가 전쟁이에요. 화난 사우디가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기름을 시장에 쏟아붓는 거죠. 그럼 유가는 40달러대까지 폭락할 수 있어요. 셋째, 아예 오펙 해체예요. 아랍에미리트도 나가는데 나라고 못 나가?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짐을 싸는 건데 이건 유가가 구조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상황을 뜻해요. 마지막은 극적인 협상 타결인데 가능성은 5%도 안 된답니다.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1번이나 3번 상황이 올 확률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해요. 슬라이드 6. 시나리오 1. 아랍에미리트만 천천히 기름을 더 판다면? 제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1번을 더 자세히 볼게요. 아랍에미리트는 탈퇴하고 나서 갑자기 기름을 확 풀기보다는 시장 눈치를 보며 1년 동안 천천히 수도꼭지를 틀 거예요. 1에서 3개월은 조금 늘리고 나중엔 최대치인 70만 배럴까지 늘리는 식으로요. 계산을 해보면 시장의 기름이 이만큼 더 풀릴 때 유가는 배럴당 5달러 정도 낮아지는 힘을 받아요. 여기에 기름값이 더 떨어지겠지? 하는 사람들 심리까지 더해지면 대략 70달러 선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물가가 안정되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좋아질 수 있답니다. 마치 매일 오르던 마트 물가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서 우리 생활비가 굳는 것과 비슷한 효과인 거죠. 슬라이드 7. 시나리오 2. 무시무시한 유가 전쟁이 터진다면? 하지만 세상 일이 항상 좋게만 흘러가진 않죠. 최악의 상황인 유가 전쟁 시나리오예요. 예전에도 사우디랑 러시아가 싸우는 바람에 기름값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이번에도 사우디가 본때를 보여주마 하고 기름을 왕창 팔아버리면 유가는 35달러에서 50달러까지 수직 낙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포인트는 각 나라가 적자 안 보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에요. 사우디는 나라 살림을 꾸리려면 기름값을 70달러는 받아야 하는데 시설 투자를 다 끝낸 아랍에미리트는 65달러만 받아도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사우디가 먼저 지쳐서 항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전쟁이 나더라도 아주 길지는 않겠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시장은 정말 공포에 떨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슬라이드 8. 시나리오 3. 오펙이 아예 무너진다면? 아랍에미리트 한 명 나가는 걸로 안 끝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라크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도 나도 기름 더 팔아서 돈 벌고 싶다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나라들은 전쟁 재건 비용이나 인프라 투자가 절실해서 돈이 정말 급하거든요.
이미 앙골라는 작년에 나갔고요. 만약 아랍에미리트 같은 부자 형님이 성공적으로 독립하는 걸 보면 다른 나라들도 나도 나가도 되겠는데? 하고 줄줄이 지망을 싸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난 60년 동안 기름값을 마음대로 정하던 그 막강한 권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이제 기름 시장은 누구나 경쟁하는 자유시장이 되고 유가는 예전보다 훨씬 낮은 50에서 60달러 선에서 머물게 될 가능성이 커요. 슬라이드 10. 기름값이 떨어지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이 복잡한 싸움이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볼까요? 유가 하락은 우리 경제라는 기계에 아주 맛있는 영양제를 주는 것과 같아요. 기름값이 떨어지면 물가가 내려가고, 물가가 내려가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도 내려줄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이자가 내려가면 대출받은 우리들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기업들도 더 신나게 투자하고 사람을 뽑겠죠? 보통 유가가 10%만 떨어져도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가 엄청나다고 해요. 특히 기름을 많이 쓰는 나라들은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서 소비도 늘고 경기가 아주 좋아질 거예요. 진짜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확실히 갈리는 상황이 올 거예요. 슬라이드 11. 한국 경제에겐 완전 대박 소식. 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해볼까요? 사실 이번 소식 우리한테는 완전 대박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지만 기름을 진짜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매년 100조 원 넘는 돈을 들여서 기름을 사오는데 그중 70%가 중동에서 오거든요. 근데 기름값이 10달러만 떨어져도 우리나라는 앉아서 매년 13조 원 버는 셈이에요. 나라 살림이 좋아지니 그럼 한국은행도 물가 잡혔으니 이제 금리 좀 내려볼까? 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이건 마치 매달 나가는 관리비나 통신비 고정 지출이 갑자기 20% 줄어든 것과 같아요. 우리 제조업 강국 한국의 유가 하락은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소식이네요. 슬라이드 12. 주식 투자 어디에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주식 투자 꿀팁입니다. 제일 먼저 신난 곳은 항공사들이에요. 비행기 띄우는 비용의 30%가 기름값인데 이게 줄어드니 이익이 엄청나겠죠? 화학회사나 배를 운영하는 해운사들도 원가가 줄어드니 큰 호재예요. 또 물가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니까 일반 소비재 기업들도 좋아요. 반대로 주의해야 할 곳도 있어요. 정유사들은 비싸게 사둔 기름값이 떨어지면 창고에 있는 기름 가치가 깎여서 손해를 볼 수 있고요. 중동 오일머니로 먹고 사는 조선사나 건설사들도 그쪽 주문이 줄어들거나 공사 대금이 늦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슬라이드 13. 채권이랑 다른 자산은 어때요? 주식 말고 다른 자산은 어떨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유가 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면 채권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파티가 열리는 거죠. 지금이 채권 비중을 늘릴 아주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요. 부동산 시장도 나쁘지 않아요. 대출 이자가 내려가면 집 살 때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달러는 기름 거래가 줄어드니 장기적으로는 조금 힘이 빠질 것 같고요. 금은 물가가 안정되면 매력이 좀 떨어지겠지만
중동이 너무 시끄러우면 안전자산으로 찾는 사람이 늘어서 가격이 요동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채권은 늘리고 달러는 좀 줄이는 전략이 좋아 보이네요. 슬라이드 14. 우리가 매일 체크해야 할 5가지 리스트. 자, 이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체크해야 할 5가지 리스트예요. 첫째,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뭐라고 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세요. 화해하자고 하는지, 전쟁이다 라고 하는지가 마스터키입니다. 둘째, 오펙 국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지 보시고요. 셋째, 매주 수요일 밤에 나오는 미국의 원유 재고량을 체크하세요. 기름이 실제로 남아도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넷째, 미국 셰일 업자들이 기름을 얼마나 더 캐는지도 중요해요. 다섯째, 중국이나 인도가 기름을 많이 사는지 보세요. 이 큰 손들이 저렴할 때 확 사버리면 기름값이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슬라이드 15. 마지막 정리.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첫째,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탈퇴는 그냥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기름 시대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나부터 살자고 선언한 거대 신호탄이에요. 둘째, 이제 기름값은 $70 아래인 $60 중반대로 한 단계 레벨 다운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고유가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죠. 셋째, 이건 우리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는 정말 강력한 호재예요.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내려가는 기분 좋은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모든 건 사우디가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어요. 성급하게 한쪽에 몰빵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수혜 주식들 위주로 차분하게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자료는 머니볼 경제연구소 전범진 소장님이 제공해 주셨고 이코노미스트 송나나였습니다. 리포트 원본 및 슬라이드는 더보기란의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